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초급 문법 은 후에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환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목표 문법을 활용해서 행동의 순서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 목표 문법 대신에 은 후에를 직접 넣어도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도입.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전에를 배웠어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 30분 전에 왔어요. 수업하기 전에, 먹기 전에 연습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 문법을 노출하겠죠. 그래서 전개 단계에 들어가면 선생님은 드라마를 좋아해요. 선생님은 드라마는 재미있어요. 선생님은 퇴근 후에 드라마를 봐요. 자, 여러분 은 후에는 뭐죠? 어떤 행동 한 다음에 일어나는 그 행동을 말할 때 은 후에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은 후에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문장들을 보세요. 드라마를 좋아해요. 드라마 재미있어요. 이거는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문장을 주고 은 후에만 넣으면 학생들이 의미를 모르시겠죠. 모르겠죠. 그러니까 요런 방식은 그냥 은 후에를 말했다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에 기전에를 했다면, 자, 선생님은 수업을 하기 전에 준비해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요. 차를 마셔요. 선생님은 수업 하기 전에 준비해요. 수업 끝난 후에 차를 마셔요. 이렇게 기전에랑 같이 연결해서 선후 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맥락, 의미가 드러날 수 있는 문장을 주는 게 좋아요. 드라마 좋아요, 드라마 재밌어요. 이거는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안 좋습니다. 차라리 선생님은 집에 가요, 퇴근해요, 그리고 드라마 봐요. 선생님은 퇴근 후에 드라마 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표 문법을 노출할 때는 단순히 문장만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법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문들을 주는 게 좋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묻는 거는 별로 의미 없는 거.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이 문법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은 후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 은 후의 의미를 말하기보다는 그 전에 기전에를 배웠으니까 기전에랑 그냥 대비시키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여기에서 은 후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예문들을 주는데요. 자, 이게 기전에랑 같이 대비해서 하면 너무 쉽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령 민수 씨의 하루 이런 거 해보고 7시에서 8시에는 식사해요. 8시에서 9시까지는 숙제해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수영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민수 씨는 그 다음에 기전에 넣겠죠. 기전에 그 다음에 식사해요. 이런 문장을 주고 기전에를 주고 그 다음에 민수 씨는 식사 그 다음에 한 후에 숙제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은 후에가 어떤 의미인지 이거 특별히 은 후에가 무슨 의미예요? 이런 말 필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어떤 문법을 가르치는 교수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문법이 그 이전에 배운 문법과 비슷하든지 반대든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 이전에 배운 문법을 끄집어와서 같이 비교해서 가르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어떤 맥락을 설명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되게 길어지고 그러면 학생의 집중도는 떨어지고요. 가장 어떤 교수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은 후에 같은 경우는 가르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 있습니다. 자, 받침 유무 그리고 기타 동사 이런 거 했는데 불규칙 들어가야 되겠죠.
은 후에 앞에 은 모음이니까 불규칙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명사 후에 오케이 이런 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유인물을 통해 연습한다.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어떤 연습인지 조금 이렇게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2번. 연습 문제 2번을 보세요. 네, 잘했어요. 이 연습 문제 2번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한 개 정도는 하나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니면 교환 보고 어떤 연습 문제 하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방탄소년단이에요. 맞아요. 선생님은 방탄소년단은 좋아해요. 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관심 있을 만한 어떤 이런 주제들을 그 소재들을 가지고 오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방탄소년단의 하루 일과로 은 후회를 설명하는 거 아주 적절하죠. 처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오히려 의미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처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간단한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의미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기 연습할 때 이런 것들을 주면 학생들이 관심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환이랑은 관계 없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그 교환 작성법 할 때 학생들이 관심 있을 만한 어떤 뭐 한류 스타라든지 어떤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 하는 거는 좋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간혹 그럴 경우는 없지만 대부분은 이런데 간혹 한국 가수 뭐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만을 너무 이렇게 좀 보여주면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었어요. 간혹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드라마 알아요? 뭐 한국 노래 혹시 K-팝 알아요? 뭐 K-팝 들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요. 이렇게 들어봤으면서도 너무 약간 한국 사람들이 자기 문화 우월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불쾌감 느끼는 간혹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하시고 그 나라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이 많이 있는 학급에서 가르칠 때에는 제가 옛날에 베트남에 여행 가보니까 쌀국수는 우리 많이 알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도 한국에 오면 쌀국수 얘기를 많이 듣는데 반미라고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바게트 안에 이제 야채 넣는 그런 거는 한국 사람이 아직 잘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아는 척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뭐 껌슨이라고 있어요. 이제 돼지고기 덮밥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먹어보세요. 그런 거 얘기하면 너무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한류 문화, 뭐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내가 가르치는 그 학습자들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관심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거기서 또 이야기꽃이 피고 학생들이 또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수업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중에 또 하나 방법이 자, 첫 번째는 한국 문화에 학생들이 관심 있는 거 보여주는 거 좋고 두 번째는 학습자의 모국 문화 그런 것들 중에서 재밌는 소재 보여주는 거 좋고요. 세 번째는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 여러분 특성들을 알 거잖아요. 이제 초보 교사들은 아직 현장에 없으니까 모르는데 수업을 시작한 이제 교사들은 그 학생들의 어떤 특성 그런 것들을 아니까 수업 시간에 그 학생들을 이용해서 예문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샤오밍 씨는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모두 알려진 사실, 비밀이 아니라 알려진 사실이라면 그 예문을 딱 들어서 뭐 그런 것들로 재미있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관심 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소재들 이용하는 거 좋은데 그런 것도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은 후에를 이용해서 이제 활동하는 거 여기서 이제 제시한 게 일어날 일을 적어오는 과제 활동한다. 그래서 쪽지 주고 은 후에를 넣어서 글을 써오면 돼요 했는데 사실 초급이니까 글을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제 생각에 여기 길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본 후에 무엇을 할 거예요? 이후에 긴 글이 나올까요? 한 문장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사실 기존의 은 후에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이런 거죠. 일과표 이렇게 뭐 6시, 9시 맞나요? 네. 뭐 12시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일과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할지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몇 개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 전에랑 은 후에를 몇 개 샘플로 해주고, 요 일과표 보고 친구하고 짝 대화하게 하는, 뭐 요런 것들이 뭐 기 전에 은 후에의 활동으로 적절할 것 같고요. 아니면 5년 후, 10년 후에 계획, 아니면 뭐 그 너무 멀다면 방학 계획 써보기 해서, 여러분은 방학 때 뭘 하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니면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뭐 후에 뭐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뭐 하기 전에 뭐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활동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 전에 은 후에의 어떤 문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분량도 적절히 나오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